네, 치열한 장미 대선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법원은 이미 검찰에게 뇌물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권 남용으로 할 것입니까?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검찰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입니다. 오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말지, 영장을 칠지 말지, 이걸 두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고에 들어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동 자택의 분위기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동 나와주시죠. 네,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나왔습니다. 일단은 삼성동 자택 주변에 태극기를 든 지지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간,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삼성동 자택을 연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송매주 자매,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갔다가 올림머리를 다 해준 모양이에요. 자택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재 기자의 전원도 있었습니다. 뭔가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하면서 변호사들도 만나고 친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 검찰의 선택을 예측하고 검찰의 선택에 대한 플랜 A와 플랜 B를 세워두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과연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여부에 대해서 밝혔던 내용들만 저희가 따로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지. 23일에는 오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수남 검찰총장의 답변은 묵묵부답. 과연 김 전 총장의 고민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칩니까 안 칩니까? 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거 뭐 생각보다 이 검토할 기록과 자료가 많아요. 검사들이 뭐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주말에도 나왔어요.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지난주 상황과 우리 상황은 현재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구속영장 칠지 말지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답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네. 법원에서는 검찰에게 그러니까 검찰아 직권남용으로 할 거냐 뇌물수수로 할 건지 좀 결정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 검찰은 입장을 안 밝혔는데 마침 오늘 최순실 씨 공판이 열린다면서요? 네, 오늘 최순실 씨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어떤 식의 입장을 정리할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검찰 같은 경우에 특수본 1기에서 기소한 상황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고 또 특검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재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검찰이 결국은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에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증거 관계를 최대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특검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라는 사실상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뇌물죄로 그러니까 영장이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여부를 최대한 만들어가기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것들이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좀 기류가 변하는 움직임들을 보니까 이건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이다. 왜냐하면 구속을 한다라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수사에 대한 실효성,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종결이 된 상황이라고 보는데 영장을 치고 발부를 받아서
말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시켜 놓은 상황 속에서 뭔가 추가적인 수사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장이 늘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법과 원칙대로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사실상 여론에 있는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원칙대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한다고 예. 보는데 뭐 세간의 여론대로 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당연시되는 수순이겠지만 여론을 배제하고 정무적 판단을 배제한 채 법과 원칙으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는 저는 마지막에 1심 재판 결과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 예.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 형태로서 뭔가 1심 재판에서의 법리 다툼에 훨씬 더 주력할 확률도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은 구속을 안 했을 때 나오는 역풍은 내가 세간의 책임지겠다는 모든 뜻이다. 비판을 내가 다 감내하겠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 도지구쇼에 구속주의자 송강훈 변호사님 모셨는데 김병민 의원의 지인단은 지금 검찰 기류를 보니까 기류가 변하고 있는데 이거 불구속이다. 아니 검찰총장의 그 한마디를 갖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다. 방향은 똑같아요. 오로지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 감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뜻은 대통령 선거나 또는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주문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만 보고 집중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보면 구속이에요. 아니 구속이다. 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시험을 특검이 2번이나 봤다고요. 그것도 검찰하고 여론에서 시험을 본 게 아니고 법원 내에 가고 2번 만에 따지면 합격한 거예요. 예. 뇌물죄 신청했더니 그러면 1차 그렇게 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주일을 고민한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고민할 것 같아요, 총장은. 아, 지난주는 사실 고민한 게 아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특검하고 좀 다른 것이 SK하고 CJ하고 롯데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뇌물 부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 대통령이 진술을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대조할 작업이 필요해요. 안종범도 부르고 정호성도 부르고 최순실도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록도 검토해보고. 지난주에 또 SK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했으니. 다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팀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정도에 모르긴 몰라도 검찰총장한테 영장 청구 예. 소환하고 수사기록 보고해갖고 또 오늘 이제 올릴 텐데 그러면 이제 고민의 시점은 오늘부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총장의 고민이 그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죠. 예. 오늘 밑에 팀장들이, 수사팀장들, 차장검사가 보고서 정리해서 오늘 월요일 9시 20분이니까 20분 전에 9시에 딱 맞춰서 검찰총장에게 보고서 오늘 두 가지죠. 뇌물죄입니다. 예. 두 번째, 영장 청구가 불가피합니다. 이게 법과 원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보고서를 안 받아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말 사이에 머리는 지끈지끈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그럴 수 있죠. 네. 야, 이거 보고서가 올라올 텐데 칠까 말까. 헌명 위원님, 두 분의 관측이 달라요? 일단은 검찰이 대면 조사 오늘 하고 난 6일째죠. 수사가 약간 영장 청구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고민이 왜 깊어지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첫 번째는 그 이미 특검 조사 결과를 통해서 3개월간 수사를 했고 또 수사 기록이 한 10,000페이지 정도, 10만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한 상황에서 뭘 더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속영장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불구속을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구속 불구속 이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소 이후까지 상황인데 만약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이러면은 정말 다음 정권의 그 운명까지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 뭐 단지 특검이라는 일시 조직이 아니라서 검찰로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번 놀지구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이제 법대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좀 법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불구속 수사.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의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형사소송법상에 따라서.
의혹 규명보다도 피의자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론은 평소에는 굉장히 이런 검찰이 어떤 구속 만능주의 이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다가 어떤 이런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구속 자체를 마치 징벌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빗발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 게 지금 사실 대통령의 그 최순실과의 이른바 경제 공동체에 따른 뇌물죄가 사실 조금 연결 고리가 헐겁다는 의견들이 법조계 안에서 많거든요. 그럼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단지 박 전 대통령을 징법적 차원에서 구속을 시킨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조금 후진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준과 잣대가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없는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것이 인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그동안 그렇게 인권 문제 얘기하시고 형사소송법에 정통하신 법대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고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구속 여론을 높게 보고 그런 부분을 특히나 저는 뭐 특정인을 해서 그렇지만 서울대 조국 교수 같은 분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예. 또 뭐 변호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종편에 나오시는 변호사님은 거의 대부분 제가 구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 입장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피의자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발언들은 제가 못 듣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법 의식이 조금 저열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야.